자, 오늘 지구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연이 다이어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나 원래 이래 많은 체질이다. 살 안 찌는 체질이다. 좋아요. 지수는요? 안 해봤어요. 태훈이? 네. 지혁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혜연이는? 안 해봤어요. 다들 좀 하세요. 몸무게 재봐. 과체중일 수도 있는 거잖아. 서희야. 저 표준인데. 아, 표준이에요. 네가 나름대로 정한 표준?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지금 계속 도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지금 뭐 도해요? 태양주위를 도는. 그렇죠. 공전도 해요. 공전도 하고요. 또 뭐 도해요? 스스로 자전척을 중심으로 자전도 해요. 그래서 오늘 공전하고 자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전에 의한 현상, 공전에 의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니네가 이해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좀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공각 지각 능력? 지수 그런 것 좀 있어요? 모르겠어요. 태연이 예, 뭐 없다라는 거지 뭐. 서희 모르겠어요. 오늘 들어보고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공각 지각 능력이 있는 거고. 내 눈빛 보면 다 알아. 눈빛 봤는데 쟤 지금 지금 어떡하지? 목요일에 수업을 한 번 더 하니까 그때 또 부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듣고 딴짓하지 말고 속닥거리지 말고. 자,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자전입니다. 자전. 뭐라고? 자전. 스스로 자자지 뭐.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어떻게 쓰는 줄 알아?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 과학 시험에 안 나와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자전. 스스로 돕니다. 스스로 도는데 방향과 속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하고 가자고. 자, 자전 도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도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서에서 동이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어디에서 어디라고? 서에서 동이요라고 항상 대답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근데 니네가 자전 방향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거는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니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반시계 방향이요 라고 생각하면 문제 푸는데 쉬워져요. 정답은 서에서 동입니다. 정답은 서에서 동이야. 그런데 내가 얘가 이렇게 도는구나 라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얘가 자전이 되는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속력은 여기서 속력 여러분들 이제 뭐 수학 시간 때 속력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에서 나오잖아. 거속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과학에서 또 나와요. 또 나왔을 때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되는 값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간 동안에 몇 도에 해당되는 각도를 돌아요. 이런 값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죠? 자전. 하루가 몇 시간이야? 24시간. 24시간 동안 몇 도 돌까요? 그쵸, 360도 돌겠죠. 360도 이렇게 돌아요. 그럼 약분 돼야 안 돼요? 약분 되죠. 얼마입니까? 15도 per hou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시간에 몇 도 이동을 한다? 15도 이동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얘네들 이렇게 둘레의 길이를 이렇게 도는 속력으로 좀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하면 반지름을 대략적으로 6,400km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2에다가 파이 3.14에다가 6,400km 킬로미터니까 거기다가 1000을 곱해져 버리면 이제 킬로미터가 없어지고 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24시간 동안 도는데 1시간이 60분이니까 60. 거기다가 1분은 60초니까 6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미터 퍼 세컨드라는 이제 단위로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한 400m per second 정도. 400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1초에 400m 가요. 개빠르죠. 요즘도 뭐 체력장 같은 거에서 달리기 같은 거예요? 50m 달리기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냥 삐 하면 저쪽 간다. 삐 하면 이거 하죠. 몇 번이나 해요? 70회? 몇 번? 같은 사람 맞아요? 지원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일부러 기억을 없앤 건 아니고요? 진짜.
지혁이는? 70. 오, 소유. 경례는? 그 이거 비정상이라고. 100. 오. 100. 오. 니네가 이상한 거네. 이제 얘기하셔도 돼요. 다 얘기했는데, 에이, 뭐, 에이, 괜찮아, 에이. 아, 진짜 기억이? 40이었나? 아, 40. 그쵸. 누구보다 질 순 없죠. 아, 걔한테 지면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지구 자전 속도 미터 퍼 세컨드로 이렇게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방향 서해서동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뭐 속력, 시간분의 각도의 값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서해서동일까? 왜? 왜 서해서동일까? 태양 어디서 떠요? 해 무슨 쪽에서 떠요? 그걸 왜 고민하니? 야, 해가 서쪽에서 떠요? 아, 그럼 동쪽. 아, 나 이거 양지호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 여기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 그럼 무슨 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지잖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해가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이동하는 거야? 지구가 이동하니까. 뭔 소리냐? 자, 선생님 이제 지원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돈다라고 치자고. 내가 이렇게 돌면 지원 이제 안 보여. 안 보여. 아이, 좋다. 이제부터 안 보여. 그럼 이때부터는 제가 태양이다라고 친다면 난 이때부터 태양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저녁 뭐 한밤중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돌다가 보이기 시작해.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아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돌면서 계속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보이고 아싸 안 보인다. 뭐 그러다가 아이씨 보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태양이 뜨는 쪽을 무조건 동쪽이다 라고 정하자 했어. 정하자. 그럼 태양이 어디서 뜬다고? 동쪽에서 뜬다고. 어디로 진다고? 서쪽으로 진다고. 누구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봐봐. 나는 내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니네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동을 하면 니네가 자꾸 어디로 가니? 이쪽으로 가지. 근데 실제로 내가 어디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맞아? 그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정했어. 태양이 지는 쪽은 무슨 쪽이라고 정했어? 서쪽이라고 정했어. 됐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였던 거야? 지구가 움직였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면서 걔를 본 거니까 지금 셈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니네를 봤을 때 니네가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죠? 똑같은 현상이라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자전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야. 이해 가셨어? 근데 왜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안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해가 뜨는 방향을 뭐라고 하자라고 했냐면 동쪽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은 거야.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자, 지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자전을 한다라고 치자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서 있을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서 있을까? 이렇게 서 있나요? 끄덕였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서 사람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 뭐야, 비보이야? 아니잖아. 어떻게 서 있어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서로 어떻게 보는 상황이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맞죠? 자, 지구 자전은 요렇게 돈다 그랬어. 요렇게 도는 거를 이 북반구에 있는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데요? 잘 봐. 자, 펜 들어. 펜 들고 요 밑에서 내 눈 밑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시계 반대 방향 맞아?
천천히 돌려 이씨. 자, 천천히 지금 돌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자,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위로 올려. 같은 방향 계속 올리면서 위로 올려. 그리고 이렇게 봐봐. 무슨 방향으로 바뀌었어? 오.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지.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돌아갔잖아. 신기하다. 아, 예. 칭찬이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 방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맞지가 않겠죠. 북반구 사람하고 남반구 사람하고 맞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북반구 사람이든 남반구 사람이든 간에 그냥 해가 뜨는 쪽을 동쪽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쪽을 서쪽이라고 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해가 이쪽에서 뜬다라면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해가 이쪽에서 뜬다면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서에서 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 북반구 기준으로 풀 거니까 무슨 방향으로 해도 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도 된다. 그럼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배울까? 시계 방향으로 배우겠지. 그게 편할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가 도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그 방향이 서에서 동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거지. 현상. 현상. 이제 그 책에 이제 나오죠. 뭐라 나와 있어?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천체의 일주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천체는 그냥 다 지구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싸그리 다 천체야. 그러니까 태양도 천체가 되는 거고 달도 천체가 되는 거고 별도 천체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제일 잡을 거는 누굴 거냐면 별의 일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야. 됐나요? 실제로 별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사실상은 움직여요. 사실상은 움직이는데 약간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훅 지나가죠. 그죠? 근데 저기 멀리 있는 산은 어때요?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별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우리 지구 입장에선 걔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별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 별의 일주운동도 방향과 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건데 얘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속력은 똑같아요. 1시간에 몇 도 이동하는 방향으로? 15도 이동하는 방향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 15도가 1시간의 기준이니까 내가 관측한 시간의 각도가 30도다. 그럼 나는 몇 시간 관측된 거야? 관측한 거야? 1시간에 15도라며. 내가 관측한 걸 내가 30도 관측했다고. 그럼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60도 관측했어. 그럼 몇 시간? 4시간 이렇게 나온다고. 90도 관측했어. 몇 시간? 왜 계산이 안 돼? 6시간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얘기 이해 갔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옆에 오른쪽에 91쪽 봐봐. 91쪽 5번 문제 봐봐. 오른쪽 그림은 어느 날 북두치성을 2시간 간격으로 사진기를 고정시켜갖고 놓고 촬영한 겁니다. 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 걔네 사이각이 세타다 라고 나왔죠? 그럼 세타 몇 도가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나온다고. 왜 답을 쓰지? 그건 내가 풀어준 건데 이 자식아.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별의 일주운동이 이렇게 생기는데 중위도권에서는요. 어디권에서? 중위도. 우리가 사는 데가 중위도야. 중위도권에서는요. 동, 서, 남, 북 하늘을 다 봤을 때 얘가 동쪽 하늘이고요. 얘가 남쪽 하늘이고요. 얘가 서쪽 하늘이고요. 얘가 북쪽 하늘이거든요.
동쪽 하늘에서는요 별이 일주운동하는 그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봤을 때 대체로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별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남쪽 하늘에서는요 별이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서쪽 하늘에서는 별이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북쪽 하늘만 유일하게 북극성 별이 있고요. 무슨 성별이 있고? 북극성 별이 있고, 북극성이 있다. 그럼 북극성이 보인다. 그럼 무조건 북쪽 하늘이야. 알겠죠? 북극성 주변에서만 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돌아요. 이렇게. 북극성 중심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얘네들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면 요런 방향으로 돌아요. 요런 방향으로. 얘네들은 무슨 방향으로 갔죠? 시계 방향으로 돌았죠. 온리 북쪽만 무슨 방향으로 된다고?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걸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이해가 가면 이해 간 걸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그냥 외워. 그럼 쉬워. 알겠죠? 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뭘로 설명할 거냐면 그 오른쪽 플러스 강의 4번 보시면요. 지구 자전과 천체 일주운동 해갖고 뭔가 그림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그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가보자. 이게 지구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를 우리는 천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지구고 요 가운데 이렇게 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해갖고 적도가 있어. 뭐가 있어? 적도. 요거를 우리는 적도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뭐 있을까요? 북극이 이제 있겠죠. 북극. 여기 뭐 있을까요? 남극이 있겠죠. 남극. 되게 어렵죠? 장난 아니죠?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막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막대가 있는 건 아닌데 요 북극과 남극을 하나의 축으로 중심으로 이 친구가 뭐를 한다? 자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친구를 자전축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서 하늘을 보는 거니까. 근데 하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저 별은 한 뭐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저 별은 한 20광년 떨어져 있고 그 바위 옆에 있는 한 25광년 떨어져 있는 이런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느낀 사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지연이 앞에 있고 그 뒤에 지혁이 있고 저쪽에 경례 있고 저쪽에 태훈이 있고 이쪽에 가깝게 지수가 있고 이쪽 아이씨 이게 거리 감각이 생길 텐데 워낙 멀리 있으면 거리 감각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길 거다 이거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누군가? 태양 빼고 개 멀리 있어요. 엄청 멀리 있단 말이야. 최소 1광년 멀리에 있단 말이야. 1광년이라는 건 뭔 소리야?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잖아. 빛의 속도가 1초에 3억 가요. 몇 미터 간다고? 1초 3억 가.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1초에. 지구 둘레 길이를 7바퀴 반 돈다고. 그게 1초에 3억 가는 거리야. 근데 그 속도로 1년까지 가면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죠? 어마무시한 거리에 모든 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멀리 있는 별들이 쟤는 가까이 있고 쟤는 멀리 있고 이런 거 알 수 있어 없어? 절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별들이 저 벽 어딘가에 저쪽에 벽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그 벽 어딘가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 벽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요 벽을 하늘에 구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거야? 천구라고 할 거야. 혹시 학교에서 천구 설명했어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천구라고 할 거야, 천구. 근데 이 천구에도 별들이 막 있을 텐데 걔네들이 위치를 딱 지정을 해주면 좋잖아. 맞죠? 얘가 어디에 있어? 얘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잖아. 그럼 기준들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 필요해요. 기준 필요해서 어떻게 기준을 표시해 놓냐?
지구의 북극하고 쭉 영장선을 쫙 가서 여기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지구의 남극과 쭉 내려가고 쫙 내려서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 천구의 남극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천구의 남극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요 친구 뭐라고 할까? 그렇지. 천구의 북극이라고 할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참 고맙게도 천구의 북극에 별이 하나 딱 있네. 그렇지. 그 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요거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적도도 연장선을 그어서 천구에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우린 뭐라고 할 거야? 천구의 적도라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됐습니까? 요까지 괜찮지? 어려운 거 있어요? 지수 어려워요? 예, 이게 어려우면 목요일날 또 오면 돼. 괜찮아. 지현아? 어렵잖아. 그죠? 한다고 하시면 돼요. 소연이한테 연락해야지 목요일날 오라고. 현아 어렵잖아. 안 어려워요? 아 그렇죠. 괜찮아요? 진짜요? 목요일날 안 올 정도는 아 목요일날 안 올 정도로.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자 우리 어디에 살아요? 중위도권에 살잖아. 그치? 어디에 산다고? 중위도권에 살아요. 중위도권에 사니까 중위도권에 사는 곳을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 이렇게. 서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희 개 커요. 지구 이만한데 서희 이만큼 커요. 서희는 지구가 둥근 게 보여요. 몇 발자국 이렇게 걸으면 한 바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어우씨 개 커요. 자 서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희가 서 있으면 서희 입장에서는 실제 서희가 이만하게 크진 않죠. 서희가 요만하다고 했을 때 지구는 더 개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둥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여? 평평하게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서희가 서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쭉 연장선 한번 쭉 꼽을게요. 요렇게 연장선이 그어지게 될 거야. 그쵸?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지평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지평선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복잡해진다. 자, 잘 따라와. 자, 그러면 서희가 서 있는 지평면이 있겠죠? 지평면을 쌤이 요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희가 서 있는 부분은 요렇게 서 있는 거야. 요 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서희가 보는 하늘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보이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세요. 야, 너 거기서 뭐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서희는 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요 하늘만.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부터 이제 지구 자전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자, 이 모든 하늘에는요 별들이 다 있어요. 맞아 안 맞아? 별들이 다 있죠. 자, 거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 사람 이 서희 입장에서 요쪽이 얘 입장에서 요쪽이 북쪽이잖아. 그럼 그거에서 연장서 갖고 여기를 뭐라고 할까? 북쪽인데 여기에 만난 점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북점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북점.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거의 정반대인 여기는 뭐가 될까? 남점이 되겠죠. 남점.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점이니까 이쪽이 뭐가 될까? 북쪽의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지? 이거 뭐예요? 동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천구의 적도하고 만나는 요 점이 동점이 돼요. 동점. 됐죠? 그 다음에 저쪽에도 천구의 적도하고 만나는 점 있어 없어? 있어. 거기가 뭐가 될까? 이쪽이 서점.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네. 희한하네. 맞는데. 근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 게 생각이 들지? 니네도 그러니? 저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구가 뭐 한다고요? 자전을 이렇게 해요. 맞아 안 맞아?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네. 무슨 방향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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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그만 그리자. 이렇게 이쪽 면면 별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대신 지구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요 별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요번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지구가 자전축이 이거니까 얘네들도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오케이. 자, 이제 파란색 그립니다. 파란색. 자, 요 별은요. 요 별은 요렇게 가서 저 뒤로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갈 거라고. 요 별도 요렇게 가서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갈 거라고.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요 별도요 요렇게 띠띠띠띠띠띠띠띠. 점점 복잡해져요. 그죠? 자, 요 별도 요렇게 띠띠띠띠띠띠. 요렇게 갈 거야. 띠띠띠는 좀 생략을 하자고. 괜히 더 복잡해지니까. 누구하고 나란하게? 청구의 적도하고 나란하게. 왜? 자전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도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야겠지? 근데 이 축과 수직인 선이 청구의 적도잖아. 그러니까 얘네하고 나란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그럼 요 별도 이렇게 띠띠띠. 요 별도 이렇게 띠띠띠. 요 별도 이렇게 띠띠띠. 띠띠띠. 이렇게 되겠지. 아우 씨. 힘들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런데 우리 서희 눈에는 어떤 것만 보일까요? 요 밑에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맞아 안 맞아? 안 보이죠? 그럼 서희가 동쪽 하늘에 있는 요 동쪽 하늘을 봐봐. 동쪽 하늘 보니까 서희가 이쪽 눈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달린 거야? 이렇게 달린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가잖아. 연결되죠? 맞지? 그 다음에 서희 눈이 여길 보고 있어. 여기 남쪽. 여길 보고 이게 눈이야 눈. 더듬이 아니야. 자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를 보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갔지? 그럼 서쪽 하늘, 저쪽 하늘. 그럼 저쪽 하늘로는 띠띠띠 해야겠네. 아이씨 띠띠띠 띠띠띠 했어. 띠띠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쵸? 응, 이런 모양. 근데 서희가 북쪽 하늘을 봐봐. 북쪽 하늘에 누가 보여? 북극성이 보이지? 북극성 움직여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이지. 같은 라인 속에 있으니까. 그쵸?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걔네들은 무슨 방향으로 보일까? 동에서 서 방향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동에서 서라는 거 이제 설명해 줄게. 잘 봐. 얘네들은 세 개는 요렇게 세 개는 무슨 방향이었는데? 시계 방향이었는데 시계 방향인데 요 친구만 무슨 방향이 됐어요? 반시계 방향이 되었죠? 근데 얘도 동에서 서고 얘도 동에서 서가 맞거든. 오케이? 그런데 왜 얘네는 시계고 얘네는 반시계인지 이제 지금 설명해 주니까 잘 들어. 보세요. 여기가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야. 별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다라고 칠게. 자, 그럼 니네 이쪽을 봐.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졌어. 이거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반시계 몰라? 이렇게 이동했다고. 시계야 반시계야? 니네 반시계지? 그런데 니네가 이쪽 하늘을 보지 말고 저쪽 하늘을 봐봐. 여기서도 이쪽이 동쪽이었지?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렇게 갔지? 무슨 방향이야? 시계. 이건 시계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 남쪽 하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다라고 친다면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건 똑같은데 북쪽 하늘 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시계 반시계가 바뀌는 거야. 왜 이런 하늘들이 나오는지 이해 가셨어? 이게 중위도권에서 보이는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 나는 적도로 이사를 갔어. 그럼 적도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그럼 사람이 어디 서 있으면 돼?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겠죠. 맞죠?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되겠지.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는요, 모든 별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수직으로. 맞잖아. 그지? 남쪽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까?
모두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지. 얘네들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맞죠? 서쪽 하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해가요? 맞죠? 그 다음에 북쪽 하늘을 보면 얘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이게 북쪽 하늘이 되겠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별의 일주운동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어디에 사는 사람은요? 북극에 사는 사람은요. 얘네 별들이 다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저기 위에 대가리 꼭대 뭐 있어? 북극성 있지? 걔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다 돌고 있는 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북쪽 하늘에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니까. 동서남북이 없는 거야. 동서남이 없어. 여기가 남북쪽이니까. 이해 가셨어? 그냥 모든 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걸로 설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외우세요. 어차피 적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태훈이 이해 갔니? 응. 지수야? 이해 갔어? 응. 지혜 괜찮아요? 오케이. 지원아? 아닌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겨! 그래서 92쪽에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인데 대충 그렇게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핸드폰 꺼내서 판사 내용 좀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자, 그 외에 뭐 태양의 일주운동. 일주운동이라는 거는 하루 동안에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자전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연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까? 무조건 공전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도 똑같이 방향은 뭐에서 무슨 방향? 어니 동에서 서거든요. 싸울래요? 얘네들의 속력도 마찬가지로 맷도 15도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그쵸? 별의 일주, 저기 3번 달의 일주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달의 일주운동도 마찬가지로 방향만 따져줬을 때는 뭐에서 뭐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얘는 속력은 안 써줄 거예요. 안 써주는 이유가 뭘까? 달이 움직여요.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15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고정되어 있는 애들만 15도가 되는 거야. 근데 달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것도까지 맞춰줘야겠죠. 그러니까 달은 웬만하면 속력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 달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요. 공전을 한다고 지구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걔네들은 하루에 13도 정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또 계산하려면 좀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지구가 자전을 안 하고 별이 움직여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잖아. 맞지? 지구가 자전을 안 하고 태양이 움직여도 이런 현상 나타나잖아. 지구가 자전을 안 하고 달이 움직여도 이런 현상 나타나잖아. 그럼 지구가 진짜 자전하는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까 없을까?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책엔 나오진 않지만 선생님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쓸 건데요. 지구가 자전하는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증거 하나만 그냥 얘기할 거예요. 하나만. 자,
하나만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푸코 진자의 진동면 회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인공위성의 서편 현상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전축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아버린다라고 치자고. 됐죠? 그러면 여기 쪽에서는 서에서 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이 서쪽이 될 거고 이쪽이 무슨 쪽이 될까? 동쪽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뭐 했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상태에서 그 인공위성한테 이제 어떤 짓을 해놨냐면 너는 계속 같은 궤도만 계속 쳐돌아 라고 한 거야. 얘 자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계속 같은 곳만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았어. 그럼 난 같은 곳만 돌게 하고서 요렇게 해서 돈다라고 치자고. 이렇게 인공위성이. 됐죠? 그럼 얘는 2시간이 지나든 하루가 지나든 뭐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얘는 계속 이 궤도만 계속 도는 거야. 됐죠?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이 인공위성을 보고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데 2시간 걸린다라고 치자고. 몇 시간 걸린다고? 2시간 걸린다라고 치자고. 자, 처음에 봤을 때 여기 있는 걸 딱 이 사람이 봤어.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2시간 뒤면 몇 도 가야겠어 얘는? 30도 가야겠죠. 그럼 30도 위치한 상황에서 다시 얘가 인공위성 여기 오는 게 보이겠죠. 맞지? 또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상태에서 인공위성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인공위성이 자꾸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요? 더 서쪽으로 갔죠. 더 서쪽으로 갔죠. 우리 지구 자연한데 지구 옮기는 거 느껴져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잖아. 안 느껴지는데 자꾸만 인공위성이 자꾸만 절로 가는 거야. 자꾸 저쪽으로. 자꾸 저쪽으로. 근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인공위성은 계속 같은 궤도만 돌으라 그랬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위치했을 때, 2번 위치했을 때, 3번 위치했을 때 요렇게 자꾸만 내가 동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요 인공위성은 계속 같은 궤도만 도는데 인공위성이 자꾸만 무슨 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럼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가 무조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자전하는 거 증거까지도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지구 공전 파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92쪽에 지구 공전 들어갈게요.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겁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예요. 자, 지구가 공전도 해요. 두 번째 공전을 해요. 그러면 공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방향과 속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건데 얘도 서에서 동이에요. 뭐에서 뭐라고요? 서에서 동이에요. 태양 주변을요 행성들이 돌죠. 걔네 방향이 싹 다 서에서 동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수성도 서에서 동으로 돌고요. 금성도 서에서 동으로 돌고 지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목성도 그렇고 토성도 그렇고 천왕성도 그렇고 해왕성도 그렇고 다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하물며 태양 자체도 자전을 하는데 무슨 방향으로 돌아?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나중에 통합과학 들어가게 됐으면 배우게 될 거예요. 통합과학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죠. 후딱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갈 거예요. 아우. 또 후딱 고3 돼요. 아우, 선생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또 그랬어요. 그지? 자, 속력은요, 쭉 쟤하고 똑같이 도를 시간 동안에 이동한 값으로 표현해 줄 건데, 이 시간 동안에 몇 도를 갔어요? 라고 표현했을 때, 360도를 도는데 며칠 걸리죠? 1년이 며칠이냐고. 365일. 365일. 그러니까 대략 1도 per day, day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태양의 연주 운동, 그 다음에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현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내놓은 거는 태양의 연주 운동.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까 저쪽에서는 다 싹 다 뭐였어요? 일주 운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연주 운동이라는 걸로 바뀐다고. 두 번째 별의 연주 운동이에요. 별의 연주 운동. 이 별의 연주 운동이 되면서 누구의 별자리 개념으로 또 연결시킬 거야. 별자리 개념으로 뭐라고 연결시킬 거냐면 황도 12궁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할 거는 계절 변화. 계절 변화도 이제 공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좀 연결을 시켜 볼 건데, 자, 얘 먼저 할게요. 계절 변화 먼저 할게요. 자, 계절 변화를 할 건데, 얘를 지우자. 여기다가 표시해 줄게. 자, 계절 변화는 이쪽에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 S라고 하자고. S.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왜요? 내 몸이잖아.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무슨 방향으로? 서에서 동방향으로. 웬만하면 무슨 방향으로 돌리라 그랬어? 아니, 무슨 방향으로 돌리라 그랬어? 그렇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리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릴 거면 될 거예요. 돌릴 건데,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얘가 도는 그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면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고 요렇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요렇게 돈다면요, 절대 계절 변화가 안 생겨요. 이런 상황으로 돌면 공전을 한다면 요렇게 공전을 하면 절대로 계절의 변화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느냐? 이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했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다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이쪽에 태양이 그대로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고, 지구도 여기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고 쳤을 때, 요번에는 자전축을 이렇게 기울여 놓을게요. 이렇게 기울여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기울여 놨는데, 기울였을 때 이 기울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인 선이 적도가 될 거예요. 적도. 뭐가 된다고? 적도. 얘도 이렇게 수직인 선이 적도가 될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태양과 지구 중심을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연결해봐. 태양과 지구 중심을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연결을 해봐. 그러면요, 태양의 햇빛이 가장 높게 떠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지표면과 태양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고도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지. 그 고도 값이 가장 높은 지역, 90도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지구가 있을 때는. 하지만 지구가 이쪽으로 180도 이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90도인 지점이 여기가 될 거란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제일 덥다고. 근데 걔는 적도보다 어디에 있어요? 밑에 쪽에 있죠? 남반구 쪽이 가장 더운 지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북반구에서 약간 올라온 지점이 가장 더운 지점이 되죠.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계속 바뀌어요.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여기다 표시해 보자고. 우리나라는 중위도권에 한 37도 이 정도 언저리에 있죠. 이 정도 언저리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여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있을 때는 얘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태양의 고도가 어떨까요? 낮겠죠. 낮으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돼?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추워. 그렇지, 이렇게 겨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셨어?
근데 얘는요.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깝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처럼 돌잖아? 얘처럼 돌면 태양 중심하고 뚝 연결해. 태양 중심하고 뚝 연결해. 연결하면 적도 지점이 그냥 계속 똑같이 따뜻한 지역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표시하고 여기서도 우리나라 표시하면 이 거리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똑같으니까 계절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계절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공전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뭡니까? 자전축이 뭐한 상태에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엎어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뒤쪽으로 누워져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계절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그럼 말로 표현하면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뭐를 하기 때문이다?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적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얘하고 중심하고 연결하면 얘는 딱 적도 지점을 지나가요. 적도 지점을 지나가서 얘가 겨울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 아니 겨울 다음에 뭐 오냐고 이 자식아. 봄이 되겠죠. 얘는 봄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서 뭐가 되고? 여름이 되고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 지점에서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적도 지점 연결하면 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름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지. 가을이 오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공전하는 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면과 자전축 사이에 이루는 각도. 요 면과 숙이긴 선에 요 이루는 각도가 딱 몇 도 기울어졌냐면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 공전 궤도면과 수직인 선에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23.5도야. 그럼 얘는 90도네.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90도 마이너스 23.5도가 되겠죠? 그런데 얘하고 요 수직인 선하고도 90도가 되죠? 그럼 여기는 몇 도야? 똑같이 23.5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 적도, 지구 중심 요 위치 위도하고 똑같네. 여기는 어떨 때? 남반구의 23.5도 위도 지점에 딱 태양의 고도가 90도인 지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다시 올라와서 적도로 올라오는 거고 그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북반구 23.5도 지점으로 가는 거고 그게 다시 어디로 가? 적도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됐나요?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공전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을 한번 볼 건데 태양의 연주 운동은 방향이요. 방향이 서에서 동이에요. 별의 연주 운동에서 방향은요. 동에서 서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여기 봐봐. 지구 자전이 서에서 동이에요. 별의 일주 운동 동에서 서요. 태양의 일주 운동 동에서 서요. 달의 일주 운동 동에서 서요. 다 반대였죠? 동에서 서를 그냥 외우면 됐었잖아. 지구 공전 방향이요. 서에서 동이에요. 그럼 얘도 동에서 서요. 요거 반대인데 얘만 뭐야? 똑같죠? 왜 똑같은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여기 태양이 있죠? 그죠? 뭐야? 참나. 태양 있죠? 지구 여기도 있어. 지구 여기도 있어. 지구 여기도 있어. 지구 여기도 있어. 지구가 몇 개야? 이야, 지구 겁나 많아. 와우. 우후. 우와, 지구 많네. 그죠? 자, 시계 반대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요렇게 이동한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 있는 지구가 여기 먼저 봅시다. 여기에 있는 지구가 태양의 위치를 파악을 했을 때 지구 입장에서 아까 그렸던 큰 원 있죠? 그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천구. 그러면 저쪽 벽면에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를 1번이라고 할게. 1번 위치에서 태양의 위치는 쫙 가서 여기에 1번에 태양이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지구가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땐 태양이 저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지. 됐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2번으로 갔어. 그러면 2번에서의 태양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청구상에서. 여기 청구상이야. 청구상에서 쭉 일직선 가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3번으로 갔어. 3번으로 갔을 때 태양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1번에서 2번, 3번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뭐에서 뭐라고 했지? 서에서 동방향이요라고 표시해줬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계 반시계로 표현하면 얘는 무슨 방향이 돼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태양도 위치를 볼게. 자, 태양 1번에서 2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지금 갔죠? 이거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반시계죠. 그러니까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도 똑같이 어디에서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서에서 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유는요.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얘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기존에는 지구가 지 스스로 이렇게 돌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쟤는 동에서 서로 가요. 이렇게 됐지만 얘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태양의 위치를 청구상에서 표시해주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더라라는 거지. 같은 방향이니까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런데 이제 별을 보자고. 별. 요 뒤에 별이 하나 있다라고 치자고. 별. 됐어요? 별 있는 상태에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뭐를 그려놓을까? 천구를 그려놓자고. 1번 지구 위치에서 별을 보면 별이 1번 여기에 있죠. 맞죠? 2번 위치에서 별을 보면 쭉 연장선 그어서 여기에 2번이 있죠. 3번 위치에서 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3번이 되죠. 얘는 이쪽 방향, 그걸 서에서 동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네. 이렇게 돌았네. 이거 무슨 방이에요? 시계 반시계예요? 시계.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동에서 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별의 연주운동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거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과 별의 연주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외워. 뭐라고 외워? 누구만? 태양의 연주운동만 지구 공전 방향과 어떻다? 같다. 됐지? 그럼 나머지의 방향들은 싹 다 동에서 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됐죠? 오케이. 힘들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요거만 하면 돼요. 별의 연주. 근데 요거는 했어,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다 이제 써볼게요. 태양이 청구상에서 이동 위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태양이 청구상 안에서 지나가는 길 또는 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태양이 약간 누리끼리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황도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복숭아 아니에요. 황도.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새끼들. 진짜 웃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달이 천구상에서 지나는 길은 뭐라 그럴 거냐? 달은 백색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백도라고 해요. 복숭아 아니에요. 왜 미리 웃어? 이야기하기 전에. 황도, 백도 이해 갔죠? 오케이. 그 중에서 나는 뭐를 볼 거야?
황도를 볼 건데 이 황도를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네. 아우씨 귀찮아. 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있네. 그럼 난 그 길을 좀 표시를 해주고 싶은데 그럼 그 길에 별자리를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황도 뭐라고 해? 12궁. 이 궁자가 별자리 궁자예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딱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굳이 여기다 그리지는 않아도 되겠죠. 맞죠? 그래도 나 참 그려야겠네. 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자, 이쪽에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선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지구가 돌고 그 주변에 또 이렇게 해서 별자리가 있다. 뭐 간단하네요. 자, 원세 개만 그리면 돼요. 웃어? 자, 그렇게 그렸을 때라고 쳤을 때 1월 별자리가 여기가 여기 1월. 그 다음에 대충 여기가 3월. 그리고 대충 여기가 6월. 대충 9월. 대충 12월.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다가 2월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에 4월과 5월 집어넣으면 되고 7월과 8월 집어넣으면 되고 10월과 11월 그 다음에 뭐냐? 뭐 좀 이상하다? 너만 불편하니? 나도 불편해 죽겠는데? 잠깐만. 1월하고 7월하고 7월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젠장. 야,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 뭐 했니? 나 참나. 자, 여기가 7월이라고 할게. 여기가 7월. 나 참나 불편하네. 참. 여기 1월하고 7월 정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2월, 3월, 4월, 5월, 6월. 대충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12월, 11월, 10월, 9월, 8월. 이렇게 됐다. 나 참. 아이, 참, 냅둬. 자, 봐. 자. 지금 몇 월이야? 오늘이 몇 월이냐고. 5월이잖아. 그러면 5월 이렇게 찾았죠. 그죠? 지금이 오늘이 5월 15일이에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5월 15일 그냥 5월만 생각해. 5월이다 라고 친다면 태양이 딱 어느 별자리에 있냐면 5월 별자리에 있는 거야. 태양이 5월 별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태양은 여기 있잖아. 그럼 지구가 어디에 있길래 태양이 5월 별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까? 연장선 그거. 자. 여기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어? 됐어?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태양이 몇 월 별자리에 있다? 5월 별자리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5월달에 5월달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태양 뒤에 있는 걸 어떻게 볼 거야 너. 태양 그렇게 시뻘겋게 벌고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반띵 딱 했을 때 요쪽 이렇게 지구 자전할 때는 낮이 되는 거야. 태양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고. 그럼 뒤에서 이렇게 돌 때 요렇게 돌 때가 밤이 되겠죠. 밤하늘에서 제일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뭐가 되겠어? 11월 별자리가 된다라는 얘기지. 요 개념만 니네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 무조건 이렇게 나온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이해 가셨어? 자, 그거를 정리해 줄게요. 여기다 정리합니다. 자, 현재 5월이에요. 5월. 몇 월이라고? 5월.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할 때 태양의 위치가 5월 별자리에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또 하나 지구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이는
5위는 별자리는 누구예요? 별자리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딱 5월에 6개월 뒤. 몇 월 별자리? 11월 별자리. 이것만 알면 돼요. 서희 몇 월에 태어났어? 9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9월달이 돼갖고 서희가 아싸 신난다라고 했을 때 태양은 9월 별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러면 짝짝짝짝짝 연결했을 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6개월 차이에 해당되는 3월 별자리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인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지연이 몇 월에 태어났어? 12월.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몇 월 별자리를 볼 수 있을까? 6월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 12월 별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오케이? 태양 뒤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구에서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저기 뒤로 가고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근데 가는데 뒤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경례 몇 월에 태어났어? 12월 패스. 지수 몇 월에 태어났어? 7월. 그러면 7월은 태양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날 지구의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몇 월이다? 1월 별자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6을 더하거나 6을 빼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 혜연이? 안 할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황도 12궁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럼 옆에 문제 한번 봐봐. 쉬워. 10번. 또 답 쓰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지, 이것들. 준비하지 말라고. 자, 오른쪽 그림은 지구의 공전궤도와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11월에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를 쓰고 몇 월에? 11월이래. 그러면 11월 별자리 쓰면 돼요. 뭐예요? 청칭자리요. 그러면 A, D 중 지구의 위치를 찾으세요. 그러면 11월에 A의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누구요? C가 되겠죠. 그럼 C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뭐가 될까요? 양자리가 보이겠죠. 양자리가. 뭔 느낌인지 이해 갔지? 2번 보니까요. 3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는 누굴까요? 라고 물어봤죠. 3월이래. 3월. 그럼 3월에 딱 정반대 위치해 있는 몇 월? 9월 별자리가 보일 거라고. 9월 별자리. 현재가 3월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갔지? 그런 문제만 나와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위에 9번 문제 보세요. 얘는요. 별의 연주운동 문제예요. 별의 연주운동 문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태양의 연주운동만 서쪽에서 동쪽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 지금 정갈자래가 자꾸만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어? 안 내려오고 있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지?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지. 그 다음 내려온 게 다죠. 제일 많이 내려온 게 서죠. 그거 그냥 그거 나죠. 그러니까 그거 순서대로 나가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패턴만 알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근데 그 내용들을 니네한테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영상 촬영했으니까 또 영상 올려줄 거예요. 올려준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 꼭 하세요.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면 되겠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네요.